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여러분의 돈을 지켜온 금융 전문가 김도연입니다. 55년 인생, 절반 이상을 통장과 씨름하며 살아왔죠. 자, 지금 여러분 손에 든 그 통장, 혹시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이신가요? 내 돈, 이거 안전한 거 맞지? 하며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귀 쫑긋 세우세요. 49년 만에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뒤흔들 초대형 금융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소식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동네 농협에 가서 직원분과 김 선생, 이번에 이자 좀 괜찮죠? 하며 웃던 그 익숙한 풍경. 그런데 그 달콤했던 비과세 혜택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왜냐고요? 앞으로 여러분 돈 지키는 꿀팁들을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여러분 재산 지키는 방법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길잡이가 되어 이 복잡한 변화를 쉽게 풀어볼게요. 마치 친구랑 커피 마시며 돈 얘기하듯 재밌고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금 받으시는 분, 부동산 임대료로 용돈 챙기시는 분, 심지어 소소한 알바 소득 있으신 분들까지 이건 여러분 모두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1976년 플레어 청바지가 유행하고 디스코가 춤판을 뒤흔들던 그 시절, 농협과 신협은 서민의 돈을 지켜주는 마법의 통장을 선물 받았어요. 바로 세금 거의 안 내는 비과세 혜택. 그런데 이제 그 황금 시대가 끝난다고요? 자, 타임머신 타고 이 변화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동네 농협에 갔다가 60대 후반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저는 평생 농협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세금 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원래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가야 하는데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특별히 세금을 안 떼거나 아주 조금만 떼어갔어요. 왜냐고요? 이런 금융기관들이 원래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서 서로 돕자고 만든 게 바로 이런 협동조합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농협이 정말 농민들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도시 한복판에도 농협 지점이 즐비하고 대기업 직원들도 농협 통장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용협동조합이었는데 지금은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있죠. 제가 금융 일을 하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아세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매달 농협에 오셔서 10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하시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 말씀이 이 돈은 내 손주 대학 등록금이다. 비과세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어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세금 낸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모든 분한테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그 정도로 무자비하진 않답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다만 그 기준이 뭔지,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을 농협에 넣어두신 분?
또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신협, 정기예금에 넣어두신 분, 이런 분들 모두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한 푼이라도 더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섰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197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나라는 농업이 중심이었고 정부는 농민과 서민을 돕기 위해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에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바로 예금 이자에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비과세 혜택. 예금 3천만 원, 출자금 2천만 원, 총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소득세가 안 붙고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됐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일반 은행은 이자에 15.4% 세금을 떼갔지만 농협이나 신협은 그걸 피해 통장에 돈이 더 쌓였어요. 쉽게 계산해 볼게요. 5천만 원을 예금하고 연 3% 이자를 받으면 1년 이자가 150만 원이에요. 일반 은행에 넣으면 세금 15.4%, 즉 23만 1천 원을 떼고 126만 9천 원을 받죠. 근데 농협이나 신협에 넣으면 1.4%인 2만 1천 원만 내고 147만 9천 원을 그대로 챙길 수 있었어요. 21만 원 차이. 이 돈이면 동네 맛집에서 가족 외식 2번은 거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들 농협, 신협에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 혜택 원래는 농민과 서민을 위한 거였는데 뚜껑 열어보니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썼더라고요. 조사해보니 비과세 예금의 80에서 90%가 이런 준조합원들 차지였어요. 정부가 이건 좀 아니지 하며 칼을 뽑았죠. 그래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먼저 2026년에는 이자 소득에 5%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 해인 2027년에는 세율이 9%로 올라가요. 그리고 2028년부터는 연소득 5천만 원 넘는 분들은 일반 은행과 똑같이 15.4% 세금을 내야 해요. 진짜 농민이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2028년까지 혜택이 유지되지만 연금, 임대소득, 기타 소득 합쳐서 5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을 준비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예금의 이자 150만 원 받을 때 2026년엔 7만 5천 원, 2027년엔 13만 5천 원 세금 내야 해요. 2028년엔 똑같이 23만 1천 원 떼갑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큰 변화예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농협만 믿고 살았는데 이 소식 듣고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나는 진짜 농사 짓다가 은퇴한 농민인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하시더군요.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농민과 서민을 위한 혜택이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공정성이에요. 같은 예금인데 은행마다 세금이 다르다? 이건 좀 불공평하죠. 둘째는 금융시장 경쟁이에요. 농협, 신협에만 돈이 몰리면 다른 은행들은 좋은 상품 만들 동기가 줄어들어요. 정부는 모두 똑같이 세금 내고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우리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호주머니 타격이에요. 지금까지 세금 덜 내는 혜택 덕에 농협, 신협이 짭짤했죠. 하지만 2027년 세율 9% 되면 실질 수익이 확 줄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금고가 3.5% 이자 주고
일반 은행이 3% 준다고 해볼게요. 세금 9%대면 새마을금고 실질 수익률은 3.185%로 뚝 떨어져요. 일반 은행의 2.538%와 별 차이 없어져요. 그래서 벌써부터 은행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어요. 둘째, 상호금융기관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혜택 없어지면 최대 50조 원 예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해요. 이 돈은 농민, 소상공인 대출로 지역 경제를 지탱했는데 돈이 빠지면 대출도 줄고 지역 사회도 타격받죠. 동네 농협이 갑자기 평범한 은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좋아하던 단골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 마세요. 저 김도현이 25년 금융 경험으로 말해 드릴게요. 위기는 곧 기회예요. 지금까지 세금 혜택만 보고 농협, 신협에 올인했다면 이제는 더 좋은 금리, 서비스 찾아서 돈 굴릴 절호의 기회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상황 점검하세요. 연소득 5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임대소득, 알바소득까지 다 합쳐서요.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 내역 확인하거나 동네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제 고객 중 60세 박영수 씨, 연금과 임대소득 합쳐 5,500만 원이라 과세 대상이었어요. 근데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몰랐다면 세금 더 내고 후회했을 거예요. 둘째, 세후 수익률 계산하세요. 금리만 보면 안 돼요. 세금 뗀 실질 수익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금리 3.5% 상품에 세율 9% 적용하면 실질 수익률은 3.185%예요. 요즘은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앱으로 금리 비교 쌕쌕 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셋째, 돈 분산하기예요.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마세요. 제 친구 이명희 씨 58세인데 농협에 3천만 원 놔두고 나머지는 금리 좋은 인터넷 은행 예금이랑 연금저축으로 나눴어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니까 세금도 아끼고 노후도 대비했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나 상장지수펀드도 검토해 보세요. 단,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시장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니 위험 좀 감수할 준비 되신 분들께 추천해요. 중요한 건 성급히 결정하지 마세요. 2027년까지 2년 남았으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박영수 씨처럼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일부는 농협, 유지, 일부는 고금리 상품, 일부는 세제 혜택 상품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융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들 따라 하는 거예요. 옆집 김 씨가 어디 옮겼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각자 상황이 다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난 65세 최 여사님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먼저 자기 재산 목록을 쭉 적어 보셨대요. 농협에 얼마, 신협에 얼마, 일반은행에 얼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각각 받는 이자가 얼마인지 세금 떼고 나면 얼마 남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2026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보니 일부는 옮기는 게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49년간 이어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겐 끝나가고 있어요. 2026년 5%, 2027년 9%, 2028년 15.4% 세금. 처음엔 우리만 손해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기회예요. 세금 혜택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금리, 서비스 찾아서 내 돈을 똑똑히 굴릴 기회. 어제 제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있어요. 6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농협에 돈 넣으면 세금 안 낸다며?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니 정부가 우리 같은 서민 등쳐 먹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소득 확인하세요. 연 5천만 원 넘는지 체크. 둘째, 금리 비교 생활화하세요. 세후 수익률 계산은 필수예요. 셋째, 돈 분산하세요. 농협, 인터넷 은행, 연금저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까지 골고루요. 넷째,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2년 시간 있으니 차분히 계획 짜세요. 제 동네 최할머니 70세인데 농협만 고집하시다 이번 소식 듣고 걱정하셨어요. 근데 소득 확인해 보니 5천만 원 안 넘어서 혜택 유지. 오히려 금리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셨죠. 여러분도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8년부터 적용되는 5천만 원 기준, 이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금도 포함된다는 거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연금은 4천만 원인데 예금 이자로 1,500만 원 받으면 합쳐서 5,500만 원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나중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박 사장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3세에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연 매출은 1억 원 정도지만 실제 소득은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있으셨거든요. 합치면 6천만 원. 이분은 미리 알고 대비하셨어요. 농협에 있던 돈 일부를 아들 명의로 분산하고 일부는 세제 혜택 있는 연금저축으로 옮기셨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니까 세금 부담도 줄이고 마음도 편하시대요. 25년 금융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돈 관리는 평생 공부예요. 나이 들어도 변화 두려워 마시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면 정보도 쌕쌕 찾고 은행 업무도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동네 시장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 만났는데 농협에 평생 모은 돈 다 넣어두셨대요. 이런 변화가 있는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렸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바로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 아들이 은행원이래요. 아들도 이런 변화를 아버지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드렸던 거예요. 왜냐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족끼리도 돈 얘기, 세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쓰시는 친구, 가족, 이웃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알려주세요. 어떤 금융기관 쓰시는지, 이 변화로 어떤 고민이 생기셨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책 찾아봐요. 댓글에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좋은 상품 추천도 하면서 도움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댓글 남겨주신 이모 씨 67세 되신 분인데요. 농협에 3천만 원, 신협에 2천만 원 넣어두셨다가 제 영상 보고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꽤 나오더래요.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기셨대요. 일부는 손자, 손녀 용돈 통장으로 분산하고 일부는 높은 금리 특판 상품으로 갈아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고맙다고 덕분에 한 해에 30만 원은 더 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변화가 막막했어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혜택이 사라진다니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났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통장 하나 만들려면 도장 들고 은행 가서 줄 서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뚝딱 만들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75세정 할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아예 금융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손자한테 스마트폰 앱 사용법 배우시고 유튜브로 경제 뉴스도 보시고 이제는 저보다 더 빠삭하세요. 어제는 저한테 전화하셔서 요즘 어느 은행 특판이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처제, 그러니까 아내 동생인데요. 55세예요. 이 친구가 신협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몰랐대요. 제가 설명해 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 고객들한테도 빨리 알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기관 직원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세무사나 은행 상담원에게 물어보시고요. 요즘은 은행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동네 농협이나 신협 직원분들은 오랫동안 얼굴 보던 분들이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똑똑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는 금융 정보 전해드릴게요. 복잡한 세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구독하고 시청해 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내용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아서 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의 통장이 더 튼튼해지길, 그리고 노후가 더 풍요로워지길 김도연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현명한 금융 생활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